수요일 이번 시간은 네이버 취업대학교 카페 취업준비생들이 올려주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베러유 취업앤커리어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요즘 취준생들이 한창 또 면접도 고민 많을 때죠. 진행되고 네, 하기 그렇죠.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거예요? 최근에는 체력 관리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네. 특히 장기전으로 가나 보니까 좀 체력이 좀 저하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이 많아요. 어떻게 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체력 관리 온천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온천. 네, 학생들한테 온천 가라. 네, 온천에 뭐 이제 잠깐 생활을 얘기하는 공부 열심히 거죠? 하다가 동네 목욕탕 어. 가서 좀 몸 좀 지지고 아. 와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사우나 얘기하는 답변. 거죠? 네, 사우나. 나도 뭐 저기 유성 온천 이런 거 얘기하는 줄 저도요. 알고. 아, 네, 온천도 가고요. 좀. 아, 그래요? 네네. 예전에 유성 온천도 학생들은- 가고. 시간 여유가 없을 네. 텐데 뭐 동네 목욕탕 가서 좀 그쵸. 사우나 지지고 갔습니다. 와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할 2부 잡정보센터 도우미죠. 선유행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온천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온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건강 관리 보통 어떻게 해요? 지금 힘들 때. 저요. 네. 저는 뒤에 산이 있어서 산 타는군요. 네, 산을 탑니다. 역시 운동을 잘하시는 분이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산 탑니다. 네, 건강 관리가 잘 안 잘 될 해야 때 돼요. 조금씩 네. 여유를 갖고 좀 뭐 온천과 온천 산타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요. 이 TV 취업 상담소 고민 어떻게 다는지 유행 예. 캐스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에서는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취업에 꼭 맞는 주제로 댓글을 받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과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 참여해주신 분께는요, 방송 마지막에 한 분을 추첨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의 행운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 하반기 공채 서류 광탈 이유에 대한 진단으로 댓글을 좀 받아봤는데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취업준비생들이 어떤 관심이 어마어마하고 네. 굉장히 절박한 마음이 크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을 저희가 풀어드리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들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풀어드릴 사연 댓글 먼저 유행 캐스터가 첫 번째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 댓글은요, 에스코님의 서류 탈락 고민입니다. 에스코님. 네, 예. 독일 외국 대학교를 나왔고요. 미디어 전공, 커뮤니케이션 전공입니다. 4.0 만점에 3.0, 그리고 한국사는 1급, 토익은 850점이고요. 비영리 단체 인턴 4개월 했습니다. 나이는 30입니다. 공기업과 은행권, 방송국을 넣고 있는데 자소서와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걸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PD가 뭐 있었더니 독일에서 왜 왔냐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 대학교도 독일에서 나왔고 커뮤니케이션 전공이니까 뭔가 나쁘지 않은 건 느낌이고요. 일단 독일에서 대학을 마친 유학파네요. 네, 예. 맞아요. 뭔가 준비를 그래도 이것저것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사업 분야가 뭐 방송국에서 은행권까지 좀 다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어떤 부분에 있다고 보세요? 네, 요즘에는 사실 다 어렵다 보니까 한 산업군만 지원하는 지원자는 거진 없어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조금 취업에서도 특수한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만 준비해야 되는 산업군. 네. 그게 예시를 들자면 정확하게 이 세 군데, 공기업, 은행권, 금융권, 방송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그래 그럼 뭐 어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분은 일단은 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전공하셨기 때문에 방송국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다면 조금 더, 방송 같은 네. 경우가 이제 뭐 KBS는 공기업이어서 성격이 좀 다를 테고 네. 다른 방송, 그러니까 방송사별로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파악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뭐 크게 어쨌든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있는데 그렇죠. 조금 준비 방향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최근에 공영방송, 뭐 KBS라든지 MBC의 경우에는 그 파업 사태 때문에 최근에 MBC 같은 경우는 4년 동안의 채용이 없었어요. 신입사원 예. 채용은. KBS도 한 1년 정도가 없었고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할지 안 할지도 사실 지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전 사례를 바탕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전을 보자면 자기소개서, 뭐 이력서, 그다음에 면접 준비 이런 거에 더해서 특히나 이 공영방송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 이 필기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서는 논술이나 작문 또는 뭐 방송학 개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JTBC라든지 SBS도 비슷하게 필기시험을 좀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뭐 민영방송을 보자면 뭐 대표적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 곳이 뭐 CJ ENM 같은 경우는 대기업 그룹이다 보니까 보통 예. 방송사처럼 필기시험을 뭐 강요하진 않고
그렇게 하진 않고 대기업 프로세스에 기반해서 조금 PD 같은 경우는 오디션으로 면접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면접이 조금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산업군으로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긴 하지만 이 공기업이나 은행권, 방송국은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쵸, 만약에 그렇습니다. 방송국을 지원한다고 해도 직무가 다양하잖아요. 뭐 네네. PD를 지원하실 건지 작가를 하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것 같긴 그래서 한데 이분이 지금 네. 전공이 커뮤니케이션이라서 이 부분은 방송국은 다 지원 가능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영방송, 민영방송 나누긴 했지만 다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 지금은 뭐 본인이 공영에 맞다고 해서 공영만 할 수는 갈게 없고 아니고 방송 네네. 관련된 건 다 지원해라. 다 지원하셔야 네. 됩니다. 이렇게 할 수 네. 있겠고요. 자, 은행권을 만약에 네. 지원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조언을 해주시나요? 지금 이분이 만약 지금처럼 방송국과 은행권을 같이 준비한다고 한다면 네. 은행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랑 방송국에서 요구하는 역량도 좀 다르겠죠, 확실히. 공기업도 좀 다를 것이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다 준비하신다면 좀 힘들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뭐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공기업에서는 과거 중심적으로 많이 질문들이 나와요. 자기소개서 또는 이력서, 면접에도 과거에 뭔가 목표를 성취해봤던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뭔가 협력해봤던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과거를 명확하게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권 같은 경우는 지금 화두가 핀테크 또는 뭐 디지털 역량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즉 미래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미래 역량 갖추고 있는지. 그래서 금융권에는 미래 중심적, 공기업에는 과거 중심적으로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그 탈스펙이 일단 블라인드 채용이 올 이 문재인 정부의 또 화두이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예전에 이제 물 건너서 공부하고 이제 뭐 상당히 좀 스펙이 됐었습니다만 해외대에서 졸업한 게 이제 스펙으로 어떤 이렇게 먹히는 시대는 좀 많이 좀 쇠퇴하지 않았나?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 뭐 취업 컨설팅도 하고 있지만 오시는 분들의 한 반 정도는 해외대 분들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워낙 높고 본인들은 합격을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서류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어이상실한 상황이군요.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지금 거진 멘붕을 해가지고 오는 상황인데 저는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첫 번째는 영어입니다. 영어.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은 사업의 범위가 국내에 한정돼 있었죠. 그래서 해외에 대한 스터디가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해외에 대한 스터디를 하려면 언어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언어가 좀 되어 있는 그 유학파생들을 많이 채용을 했는데 사실은 요즘에 국내 대학 나온 친구들도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굳이 해외대 분들이 잘한다는 인식이 좀 많이 없어진 딱히 상황이고. 큰 강점은 아니다. 그렇죠. 영어는 영어가. 이제 강점이 아닌 것이고 두 번째는 글로벌 회사의 증가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현대차라든지 뭐 삼성전자 이제는 국내 기업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나오는 매출이 훨씬 크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해외에 대한 스터디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또 굳이 해외대 출신 뽑아서 그 현지를 스터디한다든지 이런 것도 거기서 이루어지지가 외국인도 않아요. 뽑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현지 네. 채용도 뽑고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뭐 조직 적합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최근에 뭐 욜로적으로 대변되는 현재 그 최근 세대에 그리고 회사 내에서의 조직 간 갈등이 되게 심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문제점이 뭐 해외대 분들이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분방한 사고라든지 조금 개인 중심적 사고들 이런 것들이 좀 충돌이 잦아지면서 해외대 분들은 조직 적응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또 감점 먹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진짜 뭐 여기 써 네. 있지만 아이비리그 정도 나온 거 아니면 해외대는 큰 강점이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네.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렇죠? 저는 예. 좀 희망적으로 그래도 해외대 이 독일에서 나온 것을 좀 강점으로 어떻게 좀 승화를 시키고 자신이 어필을 해야 될 준비했던 테니.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언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네. 에스코님께서는 지금 3군데를 지원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금 특수한 산업군만 3군데를 지원하시기 때문에 전략을 좀 확실히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성을 좀 알려드리면 먼저 대기업, 중견기업의 홍보, 마케팅 부분도 지원 같이 병행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나이가 30살이세요. 더 이상 네. 늦춰지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병행하시면서 특수한 3군데, 공기업 또는 금융권, 방송국 지원하시는 것 중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만 지금 2, 3년째 공부하시는 분도 엄청 많으세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정리를 맞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번째 댓글 바로 읽어보죠. 유인 네. 캐스터. 예.
닉네임 하하늘님의 댓글입니다. 서울 4년제 건축공학 복수 전공했습니다. 주전공은 자연계열이고요. 4.5 만점에 3.96, 토익은 775, 토스는 레벨 6입니다. 건축기사 자격증 워드 1급, 교회활동 1회, 교내수상 1회인데 많은 대우건설, 포스코, 현대 많은 곳들에서 서류 탈락을 했고요. SH공사 서류 붙었는데요. 직무 관련 경험이 하나도 없고 영어 점수가 높지 않아서 딱히 내세울 게 없어서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소서를 더 잘 써야 했나 싶고 서류에서 걸러질 스펙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사 자격증 하나 정도면 서류 통과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약간 이분 어떤 그 고정관념에 좀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 같기도 하고요. 예. 뭔가 그래도 준비 많이 하셨는데 네. 쌤이 보기에는 어떤 점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서류 전형에서 가장 그 가부를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출신 대학교입니다. 출신 대학교. 네. 거기에 따라서 서류를 아예 읽혀보지도 않고 탈락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사실은 저희 뭐 취업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이 지금 서울 4년제 건축공학을 복수 전공, 주전공도 아니시고 이런 경우에 탈락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입니다. 취업 컨설턴트 입장에선 정상적인데 이게 그냥 사회의 시민으로 봤을 때는 비정상적이죠. 이렇게 네. 열심히 살았고 뭐 공모전도 하셨고 교회 내 수상도 하셨고 네. 건축기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열심히 사셨는데 떨어진 거는 구조적 탓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블라인드 채용하니까 학교 안 보지 않아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 뭐 도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대기업들은 그거를 100% 활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년 네. 서울 4년제니까 뭐 스카일 수도 있고 네. 밑일 수도 있겠지만 얘기는 이제 서울 4년제라고 쓴 거 보니까 이제 중사위권은 아니고 약간 밑에지 않을까라고 추측하시는 네, 거죠? 추측컨대 이제 서울 4년제 보통 상위권대에 나오신 분들은 서울 상위권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스카이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하는데 이분은 지금 서울 4년제 저희가 추측컨대 한 국민대 정도 되시는 거거든요. 광명상가나 네, 국민대전 쪽에. 네네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뭐 건축공학이 지금 주전공도 아닌 부분도 있고 직무 경험도 없으세요. 근데 지금 지원하신 곳들이 너무 대기업 중에서도 건설사 중에 최상위권만 지원하셨습니다. 하하. 네, 그게 이제 이분의 지금 이번에 하반기 때 판단 미스가 아니셨나. 약간 그러면 네, 본인 자신을 좀 알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나의 지금 수준을 알라 얘기입니까? 예. 네,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서울 4년제 저희가 맞는 그 정도 학교 레벨이라고 한다면 최상위권뿐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았는데 나쁜 말이라기보다 네. 본인이 돌직구를 갖춘 날리시네. 것도 많기 때문에 네. 괜히 너무 높은 데 써서 그런 자괴감을 느끼지 마시고 좀 더 눈을 지금 낮춰서 일단 경험 쌓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댓글도 읽어보죠. 네, 아이디 멜크님이 국숭세단 나오셨고요. 기계공학과입니다. 4.5 만점에 3.64, 토익은 725, 토스는 레벨 6고요. 예. 발명 아이디어 관련 교내 공모전 2회, 전국 단위 공모전 1회 수상했고 특허는 3개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자소서 광탈 중인데 스펙이 문제인지 자소서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생산기술, 생산관리, 공무 분야로 작성했고요. 공모전과 특허는 끊임없는 도전으로 연관지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바꿔야 할까요? 그리고 스펙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댓글 남기셨습니다. 네. 저는 이공계분들은 다 취업이 쉬운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이분도 욕심이 많은 것인지. 이분에게는 어떤 조언 좀 해주고 싶으세요? 네, 이분은 지금 공모전도 하셨고 특허도 진행 중이시고 되게 갖고 있는 게 많으신데 이 부분에 이분이 제가 지금 써놓은 걸 좀 보니까 자기소개서는 되게 많이 준비를 하시고 계신 분 같아요. 그래서 네. 공모전을 뭐 끊임없는 도전과 연동을 좀 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취업준비생들이 좀 놓치는 것 중 하나가 자기소개서 외에 이력서 부분입니다. 이력을 잘 쓰셔야 되고 그것도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경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소개서뿐만이 아니라 이력서에 되게 멋있게 이제 쓰셔야 되는 거죠. 기업에서 혹할 만큼. 근데 그것들을 많이 못 쓰는 부분이 좀 미스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요즘에는 그 경력기술서 아니면은 자기소개서 플러스 그 이력 부분에 쓰는 것들이 다 점수화가 됩니다.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기관도 점수화가 되고 뭐 대기업에서 했는지 아니면 중견기업에서 했는지 협회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점수가 상중하가 다 배분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신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잘 녹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재료가 좋으니까 요리를 좀 잘 해봐라 이런 말씀이신 네, 거라고 좋습니다. 이해를 하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세 분의 탈락원이 짚어왔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송쌤 그리고 에스코님, 송쌤께서 에스코님과 하하하 늘늘늘님과 멜크님 세 분 중에서
어떤 분 별다방 아메리카노 주실지 좀 네, 짚어주시죠. 저희가 조언을 어쨌든 드렸고 전략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이 바뀌어서 지금 만약 멘붕이 좀 오신 분을 제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코님. 에스코님께서는 지금 준비하신 걸 조금 가다듬을 필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네. 커피 한잔 하시면 좋겠네요. 자, 에스코님 하시면서 축하드릴게요.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네. 좀 해보셔야겠네요. 뭐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은 아닌데 아무튼 좀 더 심기일전하시길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지금까지 베럴 취업 앤 커리어 컨설팅 송진원 대표님 그리고 유엔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직업방송